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지연되자 참다 못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재산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북촌 한옥 매각이 무산되면서 큰 빚을 졌는데 이자 비용이 막대합니다. 청주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으로 남게 될 부지에 아파트와 공영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뻔한 시설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선 가운데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로 탄력을 받은 야당은 물론 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여당에서도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계 윤석열 지금 당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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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회원들이 징소리에 맞춰 새걸음을 내딛고 땅에 머리를 맞댑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입니다. 충북도청에서 청주대교까지 1시간 반 동안 행진에 나섰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벌써 넉 달이 흘렀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역대 최장을 넘어 계속 미뤄지자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본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TV를 통해서 다 봤는데 그걸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100일이 넘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촉구를 외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신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며 하루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법 수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결단이 늦어져 사회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인지가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파면들이 빨리 끝나야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치적인 불안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정치권에서도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조속한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사법정의가 바로 설 때 정치도 정상화된다면서 헌재가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 앞 시위 사진을 올리면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가 어지러운 상황을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충북 비상시국회의가 대규모 도민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고 탄핵에 반대하는 청주 세이브 코리아도 같은 날 집회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아직 온전히 다 잡히지는 않은 가운데 사상자도 계속 나오고 집이 불에 타는 등 피해도 커졌습니다. 이건 괜찮겠지 하면서 누군가 태운 불씨 하나하나가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불을 지피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윤소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계룡산 국립공원 자락에 자리한 농촌마을. 밭을 매는 주민 옆으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해 농사를 짓고 남은 집을 모아 태우는 중입니다. 지금 금방 사그러더라. 밭 곳곳엔 이미 여러 차례 불을 지핀 흔적이 선명합니다. 산불 감시원이 종종 마을을 순찰하지만 빈틈을 타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논두렁 곳곳에도 소각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과 가까운 논두렁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자칫 불씨가 잘못 날렸으면 큰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충을 없애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한 겁니다. 월동기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 많고 소각을 통한 방제 효과도 크지 않다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촌진흥청의 홍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봄 되면 그걸 논두렁에 풀려면 그 잡초 제거도 하고 거기에 벌레 같은 거 생기면 그런 것도 자꾸 그러려고. 심지어 나무가 빽빽한 산속에서도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파쇄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각을 택했습니다.
그럼 인건비 누가 대줄 거예요? 이거 농사져서 인건비 나와요? 며칠째 이어지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바로 뒤 산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도 산불로 번질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이 주위에 다 긁어서 불이 날 수 없게 만들었잖아. 나무 같은 건. 그러니까 저런 거는 불이 안 나요, 금방.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불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남긴 책임이 그 어떤 처벌보다도 더 무겁다는 걸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의 여파로 오늘부터 열리는 옥천 묘목축제가 축소 진행됩니다. 옥천군은 오늘 개막식 행사를 취소하는 한편 산불 예찰 인력을 크게 늘리고 공무원 진화대를 비상대기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막식 이후 예정된 축하 공연과 묘목 나눠주기 행사 등은 진행됩니다. 진천군도 농다리 축제 프로그램인 참숯 낙화놀이 행사를 계획보다 한 달 늦은 5월 3일로 연기했고 괴산군은 문화난장과 생활체육 배구대회 등 이달 말까지 예정된 3건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 울산 주민들을 돕기 위해 2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청북도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지원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비로 사용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헬기 1대와 소방차 23대, 인력 55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김영한 충북지사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땅과 건물 등 자산은 77억 원이 넘지만 그보다 채무가 많았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북촌 한옥 관련이라 이를 매각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매각이 무산된 가운데 아직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발표된 김영환 지사의 재산은 마이너스 4억 70만 원입니다. 이미 마이너스였던 1년 전에 비해 재산 가치가 3억 2천여만 원 더 줄었습니다. 충북도는 일산 아파트를 가액 대비 2억 5천만 원 싸게 팔았고 청주에 아파트를 사느라 채무가 7천만 원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김 지사는 청주 아파트를 비롯해 괴산 후영리 땅과 서울 북촌 한옥 등 77억 1천여만 원 상당의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총 채무가 81억 원을 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 70억 원이 북촌 한옥 건물 관련 빚, 강중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빌린 돈 중 5억 원이 남아있는 데다 매각 무산으로 돌려줘야 할 중도금 잔액 35억 원, 그리고 중도금 절반을 미리 갚느라 청주 폐기물 업체에서 빌린 30억 원입니다. 이 때문에 대가성 의혹, 이해 충돌 논란을 빚자 당시 김 지사는 그해 연말까지 건물을 팔아 갚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위 오이밭의 갓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도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오해 내지는 불씨가 없어질 수 있도록. 2년 연속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도지사는 김영환 지사가 유일합니다. 임대 보증금을 뺀 김 지사의 채무만 80억 원에 달해 이자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연봉을 다 써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다만 북촌 한옥 건물의 중도금 잔액 35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 감당은 가능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충북교육감은 1년 새 재산이 2억 원 늘어 교육감 중 총액 4위를, 영동군수도 6억 원 넘게 증가해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총액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동우 충북도의원은 재산이 약 19억 5천만 원 늘면서 전국 866명 가운데 총액 10위에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이해 충돌 우려로 백지 신탁했던 비상장 주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반기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정책복지위원회로 상임위가 이전되면서 백지 신탁이 해지돼서 재산 증가가 된 겁니다. 반면 김종필 충북도의원은 부모 재산 약 19억 원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면서 전년 대비 재산 감소 상위 10%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한편 충북의 시군 의원들은 평균 9억 1,073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신고액보다 1,052만 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시군 의원의 65%가 넘는 89명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박혜수 충주시 의원이 6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재홍 보은군 의원은 마이너스 4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26억 5천여만 원, 김용규 청주의료원장은 41억 2천여만 원, 윤창규 충주의료원장은 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충북대 의대 복학 등록 마감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들도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재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정할 예정이어서 충북대 의대생들의 복학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대 의대 교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도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내년이면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됩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 우려 때문에 4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던 청주시는 새로운 계획을 내놨지만 반응이 신통치는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상생발전 합의안에 따라 내년이면 청주시 옥산면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 후 남게 될 시장 부지는 4만 3천여 제곱미터. 청주시가 이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보다 컴팩트하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도 바꿨습니다. 핵심은 어려워진 사업은 축소하고 주민 편의 공간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모사업 폐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스타트업 업무 시설을 포기하는 대신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고 공영주차장 면적도 200대 규모로 늘립니다. 또 주민 편의시설과 함께 아파트도 238세대에서 336세대로 100세대 가까이 공급을 확대합니다. 여기에 청주시가 직접 나서는 대신 리츠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전체 사업비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도매시장 이전 이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넓은 부지에 뻔한 생활 편의 시설들을 채워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제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런 시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인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주위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14,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하고 미분양 물량도 150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또다시 아파트 공급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별한 시설도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의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청주시는 조만간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특색이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 청주FC가 지난 월요일 국가대표를 지내고 또 영국 프리미어리그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입단했던 베테랑 수비수 윤석영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창단 3년 차를 맞아 충북 청주FC는 수비진에 무게감을 더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상대 공격수와 몸싸움에 밀리지 않고 빠른 발로 경쟁에서 이겨냅니다. 왼쪽 수비수로 출전해 과감한 태클로 상대의 맥을 끊고 적극적인 측면 돌파로 공격에도 힘을 보탭니다. 10년 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했던 윤석영. 이후 영국과 일본 리그를 거쳐 지난 2018년 K리그로 복귀했습니다. 4년 전 강원에 안착하며 돌풍의 중심이었지만 지난해 부상과 수술 여파로 새로운 팀을 찾게 됐고 청주에 입단했습니다. 선수로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전성기를 지나긴 했지만 국가대표 수비와 측면 공격을 담당했던 풍부한 경험은
창단 3년 차인 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술 이해 능력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3백, 풀백, 좀 유연하게 전술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내 프로축구에서 246경기 출전한 베테랑에게 처음 접하는 2부 리그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K리그 1, 2 이런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기회를 주신 대표님이나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윤석영은 전술훈련 등 팀 적응 시간을 갖고 다음 달 말쯤 출전할 전망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를 치른 가운데 8골을 허용해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충북 청주FC.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수비수 영입 효과를 볼 수 있을지 K리그2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이번 주말 경남과의 원정 경기를 통해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양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 진천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성과 진천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6.2%가 통합추진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음성군과 진천군이 통합 대신 독자 시승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통합추진위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진천의 아파트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지연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시행사 대표는 그제 입주 예정자들을 만나 오는 31일까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향후 입주 지원 협의회를 만들어 세부 보상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내일부터 예정된 사전 점검은 일단 진행하고 수분양자 요구 시 재점검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충북대와 통합을 앞둔 한국교통대학교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최근 충주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 주변 주민들을 초청해 충북대와 합의한 통합안을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대학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두 대학의 통합은 교육부의 심사를 받고 있고 오는 6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평군에 주둔하는 특전사 부대에서 부사관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따르면 그제 오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3 특수임무여단 부대 안에서 한 중사가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중사는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권총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어 총기가 지급된 상태였다며 해당 중사가 실탄을 확보한 경위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군이 철도 유치의 염원을 담은 12만 2천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재형 보훈군수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보훈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이라며 서명부에 담긴 간절함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훈군 철도유치위원회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도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철도유치위는 석 달 만에 보훈군 인구의 4배가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가 충북의 산불 대응 시스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3월 회의에 참석한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는 재앙 수준의 산불에 안타까움을 표한 뒤 공영방송으로서 충북의 산불 대응 체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취재해 지역민에게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횡령과 뇌물, 음주운전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위와 관련해 언론의 특별한 감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자연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힐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을 선언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한국민간정원협회와 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시 봉양읍에서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 선언식을 열고 청담대와 수주팔봉, 화양구곡 등 자연정원 3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어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로 헛개나무 14,500그루를 심고 왕자두나무 등 묘목도 나눠줬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